저는 엄밀히 말하면 20년 동안 사업을 한 사람인데 실무적으로는 빼요. 접대비, 복리후생비. 그러면 요거랑 연결돼서 제가 오늘 세무조사 관련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죠. 요거를 이해하고 세무조사 얘기를 드리면 좀 편해요. 제가 세무조사 강의를 한 번씩 하거든요. 거기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영세사업자는 절대 세무조사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했나요? 여기서 했어요. 그럼 세무조사 안 나올 때 두 가지 조심하라 얘기했어요. 두 가지 조심하세요.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영세사업자의 정의는 말을 한 것 같아. 나라에서 봤을 때 영세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 얘기했죠. 거의 다 영세사업자죠. 두 가지만 조심하면 세무조사 안 나옵니다. 1번은 좀 쉽죠. 드러난 매출의 축소신고. 2번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매입세 공제는 무슨 말인가 알고 있고. 그러면 불공제 매입이 뭘까? 이거 아니불자잖아. 공제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금방 지웠다 부가세 때 뺐다든지. 이해되죠? 1, 2번 전부 다. 못 빼는 걸 뺐을 때 세무조사 나올 수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018년도인지 19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의 개인 사업자 수가 500 몇십만 명이에요. 개인 사업자 수가. 이 중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 사업자 수를 조사해 봤는데 5,000명 남짓이더라. 500만 이상의 자영업자 중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5,000명 남짓이래요. 5,000명. 그럼 몇 프로죠? 몇 프로가 세무조사 받은 거죠? 1% 미만? 0.1%지. 0.1% 미만. 1,000명 중에 1명 받았을까 말까, 세무조사를. 1,000명 중에 1명 받았을까 말까. 근데 그 1,000명 중에 1명이 1번 내지는 2번을 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행동 말고 1번 내지는 2번. 1,000명 중에 1명의 90% 가까이가 1번이더라. 1번. 2번에 걸릴 확률은 10,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맞죠? 90%가 1번이니까. 2번은 다른 말로 하면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좀 전에 내용과 연결할게요. 접대비도 실무적으로는 많이 뺀다. 불공제 매입. 복리후생비는 공제 매입인데 접대비는 불공제 매입이었잖아요. 거래처 직원들 밥 사준 거. 그거를 밥 사준 거를 부가세 때 뺐는데 안 걸린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세무조사는 누가 나오죠? 세무조사는 누가 나와요? 세무공무원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뭐 로봇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한정된 사람이 세무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전수조사를 못하죠. 전수조사 못해요. 1번은 왜 적발이 많이 되느냐? 전산화가 잘 돼 있거든요. 우리가 적격증빙 방법인 걸 복귀해보면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걸 우리가 뺄 수 있죠. 그러면 상대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매출이 발생한 거야. 맞나요? 3,300원 재료비 값을 나는 매입 세금 계산서지만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 세금 계산서입니다. 매출이 발생한 거죠. 이 두 개가 맞장부예요. 맞장부. 한쪽이 잘못하면 드러나는 일이라고. 맞죠? 그리고 신용카드 쓴 내역들은 다 국세청으로 보고되죠. 그래서 이 드러난 매출은 축소신고를 하면 무조건 걸려요. 영세사업자 이건 아니건 간에. 그러면 여기서 드러난 매출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매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드러난 매출과 숨겨진 매출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이 차이를 아시는 분 계세요? 현금과 카드. 카드는 드러난 매출, 현금은 숨겨진 매출. 단서 조항이 좀 붙어야 되겠죠. 숨겨진 매출이 되려면. 현금이 숨겨진 매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줘야 되죠. 현금 영수증을 끊는 순간 드러난 매출로 바뀝니다. 현금을 받아도. 근데 손님이 참 고맙게도 현금 요구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숨겨진 매출이 됐으니까. 여기서 문장을 잘 봐야 될 게 매출의 축소 신고가 아닙니다. 세무조사 나오는 거는 드러난이 붙었다는 걸 좀 잘 봐야 돼요. 드러난 매출의 축소 신고라고. 그럼 숨겨진 매출은 어떻게 할까요? 숨겨진 매출 신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보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안 합니다. 10원도 심지어. 과거에는요. 제가 대구에서 갈비집 할 때만 해도 드러난 매출이 정부에서 파악이 안 됐어. 근데 이 신용카드가 도입되는 바람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니까. 예전에는 드러난 매출 자영업자들 탈세가 너무 심하니까 그거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문화가 바뀌어버렸다 보니까 일본은 숨겨진 매출 갖고 어떻게 안 해요. 드러난 매출 축소신고를 많이 잡거든. 이건 맞장부니까. 확인이 쉽게 되니까. 한정된 인력, 한정된 시간이지만 전산이 알아서 AI가 다 잡아주는데 뭐. 이 집은 드러난 매출 축소신고인지 리스트가 쫙 뜨는데 그 우편물 보내서 추징하는 게 일 아니잖아. 근데 이건 일 복잡거든. 이해됐나요?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요. 어떤 질문 많이 받냐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숨겨진 매출이 얼만데 얼마 신고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그럼 저는 딱 답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내요. 카톡으로. 그거 고민할 시간에
드러난 매출 똑바로 신고했는지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세요 라고 답을 하거든요. 이해됐나요? 식당이나 커피숍을 가면요 요즘에 포스기 다 있죠. 포스기. 그게 이제 매출 장부 역할을 하잖아. 그런 사장님들 계시더라고요. 세무조사 나올까 싶어서 현금 받은 건 포스기 인정 안 한다고. 그런 사장님들 많아요. 포스기 현금 숨겨진 매출 인정 안 한대. 포스기랑 국세청 전산은 연동 안 됩니다. 포스기랑 국세청 전산은 연동되는 게 아니라고. 그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매출들을 입력해야 자기 데이터가 나오지. 숨겨진 매출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누락이 되면 정확한 이익 계산이 안 되잖아. 맞죠? 그리고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유류비 식대는 했고 유류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 관련 빼는 거. 요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